이거 조금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아주 기똥찬 방법이에요. 컬러를 많이 말고 정말 조금 뜹니다. 그 상태에서 큐티클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자, 컬러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거는 중간 점도라고 해서 나왔어요. 지금 매직 포션 같은 경우는 점도가 띡한 거, 되게 묽은 거 중에서 중간 정도의 점도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컬러링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젤리핏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컬러링 방법이 뭐냐면 손톱에 큐티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 혹은 그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프리엣지를 바르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톱의 중앙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저는 반드시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위에서부터 한 번에 내려오는 컬러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컬러링을 위에서부터 한 번에 내려올 경우에는 손톱이 저는 가뜩이나 길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한 번에 쓸어 내려오면 한 번에 쓸어서 내려서 발라볼 걸 그랬다. 한 번에 쓸어서 내려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위에서부터 한 번에 쓸어 내려오면 중간에 어떻게 하다 끊기잖아요. 컬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끊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번에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번에 내리기 위해서 컬러를 많이 쓰고요. 컬러가 점점 많아져요. 한 번에 내리기 위해서 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큐티클 프리엣지 부분 뭉치고 모양 안 이쁘고 컬러 양 많아져서 울퉁불퉁거리는 현상. 큐티클이 두꺼워지고 프리엣지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전부 다 컬러의 양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컬러링 할 때 양 절대 많이 안 쓰거든요. 요거는 일단 큐어하고 버릴게요. 일단 양을 줄여. 컬러링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 줄이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양을 절반 이상 줄여주세요. 내 컬러링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경우에는 컬러 양을 반 정도 줄이시면은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꽉 채운 풀 컬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컷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담스러워. 방금 전에 저렇게 위에서부터 저는 이제 중간에 바르다 깜빡하고 위에서부터 이제 다시 발랐는데, 컬러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먼저 발라놔요. 이제 큐티클과 여기 사이드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컬러를 일단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발라놔요. 진짜로 찐으로 제가 바르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놓고 사이드홀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렇게 빡세게 또 못 발라. 또 이 정도로 발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프리엣지를 발라요. 근데 저는 요즘에 연장을 하기 때문에 프리엣지는 따로 신경 쓰진 않는데 프리엣지를 바릅니다. 일반 손톱 같은 경우는 프리엣지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조금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아주 기똥찬 방법이에요. 컬러를 많이 말고 정말 조금 뜹니다. 조금 떠요. 그리고 젤리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렇게 펼치시게 되면 이렇게 펼쳐져요. 얇게. 그 상태에서 큐티클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큐티클을 그려요. 사이드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일단 다 쓸어서 그리고 반대쪽도 예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이드월까지. 이때 이제 스킨업이 돼야겠죠? 스킨업과 스킨다운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위에서부터 한번 얇게 다시 한번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컬러 양이 정말 조금 사용돼요. 그리고 큐티클도 꽉 채워서 바를 수 있고, 양이 줄어들면요, 장점은 컬러링이 예쁘게 되고 고르게 되고 너무나 완성도가 좋은데 단점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컬러가 자칫하면 너무 얇아져서 3콧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3콧을 가더라도 컬러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 좀 픽사이 나긴 했는데 큐티클을 이렇게 그냥 사이드로 따버리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큐티클 보이세요? 큐티클 안쪽? 잠깐만 일단 큐어를 넣고 보여드려야 되나? 요런 식으로 꽉 채워서 바르실 수 있습니다. 짠.
짧은 손톱은 프리엣지 어떻게 발라요? 프리엣지는 짧은 손톱, 그 손보다, 뭐 물어뜯는 손톱 같은 경우 손보다 손톱이 안쪽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바를 수 있을 만큼 손톱을 내리고 바르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프리엣지 같은 경우는요, 프리엣지는 이게 손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손의 끝에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연장 손톱은 좀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손보다 안쪽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겠죠. 손이 먼저 닿기 때문에. 오히려 손에 굳은 살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짧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미경아 닦고 바르시나요? 그 베이스 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베이스 젤을 여러 개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이스 젤이 완벽하게 조금 큐어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베이스 젤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큐어가 돼서 미경화 젤이 거의 안 남는 애들도 있고 조금 뭐 보통 남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 많이 남아서 좀 위에가 미끌미끌한 애들도 있어요. 미경화 젤이 많이 남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닦아주고 바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미경화 젤이 적은 애들은 그냥 바르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컬러가 제가 방금 바르는 방법으로 하면은 브러쉬를 좀 많이 밀착시켜서 긁어내듯이 바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경화 젤이 많이 남아있는 베이스 젤 위에다 컬러를 바르시게 될 경우에는 많이 쓸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경화 젤이 많이 남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닦고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 닦고 바르는 게 유지력에는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바르는 거 예쁘게 발라야 되잖아요. 젤 연장 하신 건가요? 젤 연장 그렇게 길게 해도 안 풀어지나요? 젤 연장 아니고 이거 아크릴 연장했습니다. TV도 아크릴로 연장했고요. 젤 연장도 어떤 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유지력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젤 연장을 했을 때 저는 프레스토 젤로 젤 연장을 했었는데 그거는 요 정도로 길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이 계속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적어도 지켜야 되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 폼, 뭐 하이 포인트 등등 그런 뭐 사이드 이런 등등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유지력에는 확실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자격증 때 사이드를 이렇게 지켜라, 사이드가 비었다, 뭐부터 시작해서 하이 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게 솔직히 괜히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짧고 퍼진 손톱은 사이드까지 꽉 채워야 하나요? 그거는 정말 정해진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꽉 채우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고객님이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신다면은, 고객님께 저는 여쭤보거든요. 특히나 그냥 넓은 게 아니라, 퍼지면서 넓은 사람들이 있죠. 약간 like 조게스, like shell. 이게, 그냥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약간 손이 이렇게 자라나갈 때 이렇게 퍼지면서 자라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히나 그런 분들은 손 관리를 젤을 많이 안 하신 분들, 혹은 젤을 너무 오래 해서 아예, 너무 상한 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젤 네일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젤 네일을 하게 되면은 젤의 수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C커버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젤을 조금 해서 교정을 시켜준다든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조금 곧게 자라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아예 패키나 그 원터치 연장으로 좀 눌러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고객님 완성도라든지 그런 게 좋아지죠. 그게 그 원터치 연장이 꼭 길이만 연장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넓적한 손톱을 약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굳이 길게 연장이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손톱에 살짝 핀칭을 주면서 위에 이제 예쁘게 젤 네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교정을 좀 유도하기는 하죠. 그냥 풀컬러 원하신다면 어쩔 순 없지만. 거의 저희 손님들,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 많아요. 넓적한 손톱 진짜 많아. 그러니까 좀 솔직히 고객님께는 죄송한데 좀 예쁜 손에다가 예쁘게 시술해서 예쁘게 사진 올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와, 이거를 회생 가능한가라고 싶은 그런 고객님들 꽤 많아요, 진짜. 어, 그래요, 맞아. 나 라떼가 떠오르네.
오늘 방송 진짜 엄지척. 어머,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질문 좋아요. 박수.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젤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셨고 긴 손톱만 고집하셔서 손톱이 많이 말리셔. 정말 스트레스. 알죠, 알죠. 말리셨어요. 그 다음에 혹시 알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손톱을 자르는 게 나을까요? 너무 당연히 자르는 게 나아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말려서 자란 손톱은 이미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예, 그거는 이미 힘들고, 손톱이 보통은 약해지면은 그렇게 자라나올 때 변형이 돼서 자라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라나올 때, 저는 스퀘어는 아니지만, 난 이렇게 곧게 예쁜 스퀘어로 자라나고 싶은데, 자라나오다가 자꾸 끝에가 이렇게 대각선이 또록 말려서 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도 끝까지 꿋꿋하게 계속 길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고객님이 만족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원하시는 쉐입이 만약에 저 같은 쉐입이라든지, 스퀘어 쉐입이라든지, 조금 더 균일한 그런 쉐입을 원하신다면, 아예 짧게 자르시고 연장을 하시면서 그대로 길러 나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연장을 짧게 자르고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하고 자라 나올 때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차피 똑같아지겠죠. 짧게 하고 자라 나오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손상이 없을 수 있도록 필인만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필이만 했기 때문에 요거를 뗐어요. 한 2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전에 뗐다가 이거 다시 연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반 전에 연장한 게 아직 손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떼지 않고 계속 위에 이제 필인만 해가면서 바꿔가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손상이 훨씬 적거나 없겠죠. 주말에 젤리피 받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세상에. 진짜. 블라 원장님 제 게시물에 어젠가 좋아요 이렇게 몇 개 눌러주지 않았었어요? 사이드 커브가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저도 처음에 그거를 그래도 난 기를 거야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근데 어떻게 진짜 원장님도 아시겠죠?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젤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 말리기 때문에 젤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큐어가 되면서 수축을 하니까 계속 말리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라야 돼, 진짜. 한번 말린 거는. 맞아. 알지. 짧게 자르고 연장하면 독수리도 완화될까요? 독수리는, 근데 정말 이게 그렇게 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독수리는 솔직히 완화가 그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독수리도 그렇고 위로 이렇게 솟아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 교정이라든지 그런 변화는 살짝 줄 수는 있지만, 완화시키고 조금 더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서 애가 점점 바뀌어나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독수리 혹은 위로 이렇게 솟아나온 외가리 손톱 같은 경우는 그거는 꾸준한 그냥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도 근데 살짝 있어요. 이거를 원래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공책을 안 가져가지고. 제가 손톱이, 보시는 것보다 그 검지는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살짝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건 팁을 붙이고 위에다 아크릴로 오버레이를 한 거거든요. 팁이 이제 요만하겠죠. 한 요만하겠죠. 팁을 이렇게 붙이고 위에 아크릴로 오버레이를 한 건데, 팁을 내 손톱에 그 자라나온 아무리 짧게 했어,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는 더 짧았겠죠? 짧게 했어도 그 방향대로 아마 시술을 했으면 저는 손톱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 지금 연장한 손톱이. 뭐이 정도로 오반가? 근데 이거는 좀 꼼수긴 한데, 이거를 손톱은 이렇게 돼 있지만 팁을 살짝 올려서 붙였어요.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팁만 붙였을 때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요 사이를 아크릴로 메꿔준 거죠.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 살짝 교정을 시킬 수는 있어. 성형이라고 하죠. 요거는 교정이라고보단 약간 성형을 시킬 수는 있는데, 요거를 약간 영구적으로 바꿔준다? 요거는 조금 솔직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점점 발전하다가 나가고 있는 그런 네일의 그런 기술로. 꾸준히 관리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샵에 가야죠. 원장님의 샵에. 가서 계속 이렇게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 손을 이제 봅니다. 검지는 보통 조금은 처져 있어요. 심한 분들도 있고 덜 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검지는 살짝 처져 있고 보통 약지는 살짝 올라와 있어요. 끝에가. 그래서 약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검지 같은 경우는 살짝 저는 올려서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지 같은 경우는 살짝 일부러 내려서 붙여요. 그래서 이쪽이 살짝 뜨게 붙인 다음에 팁을 조금 더 갈아주겠죠, 턱을. 그 다음에 아크릴로 오버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교정이 돼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도 라방 보여주세요. 시간 되신다면. 이거 아크릴, TV도 아크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한 손 연장 라방 가능한가요? 제 손처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동일하게 아까처럼 발라주시면은 저처럼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꽉 채워서 완전 정말 풀 컬러가 바로 이게 풀 컬러죠. 그냥 큐티클 가까이에다가 대고 그냥 바르는 게 풀 컬러가 아닙니다. 정말 꽉 채워서 사이드 뭐 할 거 없이 정말 꽉 채워서 발라주는 게 이렇게 풀 컬러를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오버레이 탑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베이스 오버레이 컬러 탑 합니다. 컬러 위에 오버레이는 거의 안 해요. 저는 컬러 전에 오버레이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컬러링을 합니다. 그게 훨씬 여러분 유지력도 오래가고 훨씬 컬러링 예쁘게 돼요. 진짜 이거는 제 말 들어주세요 제발. 컬러 위에 오버레이 베이스 대충 하고 컬러 바르고 위에 오버레이 해봤자 완성도 떨어져요. 물론 베이스하고 오버레이하고 컬러하고 오버레이하고 탑 바르시면은 뭐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트도 할 수도 있고 컬러 전에 오버레이를 끝내 놓으셔야지 컬러링이 예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발 컬러링 예쁘려 하고 싶으신 분들 제발 저와 함께 이 방법으로 시술을 함께 해보아요. 노랑이는 자꾸 슬프게 울어대서 무서워요. 노랑은 그쵸, 많이 울죠. 어쩔 수 없죠. 노랑은 그걸 어떻게 안 울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노랑 바를 때는 어떤 건 울고 어떤 건 안 울어서 이거 좋아요 이거보다는 노랑은 기본적으로 얇게 발라요. 더 얇게 긁어서 완전 긁어서 발라줍니다. 무서워요. 혹시 울까봐. 그래서 노랑은 그냥 기본적으로 얇게 발라줘요. 그래서 기본 3콧은 합니다. 아크릴 필링 계속 하시면 유수분은 괜찮은가요? 바디 안쪽에 리프팅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바디 안쪽에 리프팅은 제거하고 위에 오버레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필인을 할 거예요. 요거를 컬러를 제거를 하죠. 드릴로 윙윙 컬러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리프팅이 없는 경우는 너무 다행이지만 살짝 위에 부분에 뜬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시고 젤을 바르시게 되면은 손톱에 예쁘게 닿은 부분에 초록색 보라색으로 곰팡이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고객님께 예쁘게 선사를 해주시면 되지는 않으니까 리프팅 관리를 해야겠죠. 컬러링을 드릴로 이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필인을 하기 위해서는 드릴 무조건 필요해요. 드릴로 제거해 주신 다음에 리프팅 난 부분을 당연히 드릴로 제거를 해줍니다. 리프팅이 없게. 리프팅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시죠? 리프팅 없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부분은 패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에다가 저는 오버레이 탑젤로 오버레이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위에 그거 컬러링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드릴로 컬러 제거하기, 두 번째 리프팅 제거하기, 세 번째 케어하겠죠. 이제 그때. 케어하고 쉐입 예쁘게 또 다듬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자라나와서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컬러가 자라나오고 평평한데 갑자기 위로 이렇게 싹 솟아있죠. 아무리 제가 여기를 얇게 바르려고 했어도 이렇게 돼서 위로 이렇게 싹 솟아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오버레이 탑젤로 오버레이를 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컬러링을 합니다. 예스. 베이스젤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오버레이 전에.
오버레이 할 때 젤 기포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젤 뜰 때부터 잘 뜨는 방법밖에는. 너무 띡한 거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살짝 나는 너무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면은 살짝 점도를 살짝 죽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젤 기포는 이제 브러쉬로 젤을 뜰 때부터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브러쉬가 건조할 경우에는 기포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용하기 전에 우리 혹시나 그 통젤 사용하신다면 통젤의 뚜껑에다가 브러쉬를 일단 다 적셔놔. 깔끔하게 기포 없이 전부 적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 젤 떠주시면은 훨씬 기포 줄이실 수 있습니다. 피디 방송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요? 피디는 레이나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아이젤리핏 올라가시면은 어디로 올라가? 아이젤리핏 들어가시면은 레이나 선생님이 직접 본인 손에다가 지우고 드릴로 지우고 케어하는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케어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예쁘게 컬러 바르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베이스 오버레이 컬러 탑, 베이스 오버레이 컬러 탑. 그쵸. 맞죠. 베이스 오버레이 컬러 탑, 요 순서. 네네네네. 맞아요. 오버레이 잘해야 돼. 그리고 저만의 오버레이가 있어요, 방법이. 그거는 아이젤리핏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컨투어링 2편 들어가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베이스 젤로 오버레이를 했는데 저는 베이스 젤 혹은 오버레이 탑 젤로 오버레이를 해주거든요. 그 방법이 있어요. 아주 기깔나게 잘 찍어가지고 또 되게 예쁘게 또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근데 요즘 모델분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좀 모델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오버레이 올리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나고 난 뒤에 베이스 다시 바르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를 하고 쉐입까지 다 잡았어요. 이제 젤을 올려야 돼. 이제 오버레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오버레이 전에 여기 부분 우리 자연 네일 자라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당연히 베이스 젤이 있어야겠죠.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들어가고 그 다음 컬러링을 들어갑니다. 큐티클이나 사이드 리프팅 말고 바디 안쪽 리프팅은 거의 제거 후 진행하시겠네요. 바디 안쪽 리프팅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쵸? 젤을 사용했을 때는 바디 안쪽에 리프팅 생길 수도 있죠. 그쵸? 저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디 안쪽이 하얗게 돼가지고 약간 뭔가 리프팅 생긴 거 있잖아요. 저는 언제 한번 그랬었냐면 베이스 젤을 잘못 써서도 한번 그랬었는데 뭐였더라? 아크릴을 올렸었는데 아크릴이 굳기 전에 여기를 한번 세게 어디에 박았었어요. 손톱을 엄청 세게 박았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리프팅이 중간에 생기더라고요. 충격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그냥 다 제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오늘 아트 끝났어요? 아트 안 했습니다. 그럼 컬러링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컬러링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링 방법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유튜브 보여주면 되는데 유튜브를 내는데 유튜브에 아직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 방송이 짱이에요. 그쵸? 부담스러워. 컬러링 예쁘게 하는 법 한번 다시 한번 앵무새처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링 이렇게 큐티클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리엣지까지 저는 절반 정도에서 발라줘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막 교육과정 같은 거 만들 때에는 교육과정 같은 거 할 때에는 손톱의 절반부터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을 이렇게 딱 절반이 아니네. 그냥 대충 절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프리엣지를 발라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데 절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에 했을 때 확실히 편한 거는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지. 손에 했을 때 확실히 편한 거는 절반이고 뭐고 그냥 큐티클에 가까이까지 일단 한번 발라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얇게 그 대신 얇게 누가 봐도 얇죠 지금? 되게 얇죠? 이렇게 해서 발라줘. 너무 가까이는 안 돼요. 큐티클 너무 가까이 말고 대충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 그 다음에 저는 손톱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쫙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무 긴 손톱은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발라 올라가요. 머리카락 엉켰을 때 머리 긴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한 번에 빗으로 쓸어내리면은
안 비껴져요. 아예 더 엉키고.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빗어 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컬러링도 똑같이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쓸어서 같이 올라오게 되면요. 정말 적은 양으로도 얇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발라주신 다음에 컬러 양을 조금 쓸 거예요. 지금도 조금 썼지만 그보다 더 조금 써서 이만큼. 정말 없죠, 컬러가? 이렇게 해서 그 브러쉬를 넓혀준 다음에 사이드로 큐티클을 그릴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도 미술하는 거예요, 미술. 이거는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처음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삐끗해서 요 큐티클 안쪽으로 또 넘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해서 컬러를 큐티클 부분에 예쁘게 그려주세요. 저도 큐티클 거의 다 그렸다고 그리는 방법으로 발랐거든요. 큐티클을 바르실 때 보통은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컬러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큐티클 베리베리 뚱뚱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비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예쁘게 긁었죠. 그러면은 큐티클이 이미 얇아. 이렇게 비치긴 하지만 얇아요. 괜찮아. 얘를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냥 그 양으로 그대로 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큐티클도 얇고 프리엣지도 얇고 너무너무 예쁘게 발리는 장점이 있어요. 큐티클도 꽉 채우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얇게 발렸기 때문에 컬러감이 조금 덜 표현돼서 투컷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3컷 한번 해주면 되죠. 얇게 예쁘게 바르고. 나는 시간이 생명이야.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을 1시간 안에 50분 안에 보내야 돼 하시면은 그냥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내 수시술 퀄리티를 올려가지고 고객님 만족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추가 요금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격도 좀 이렇게 내가 이 가격 받는 거를 고객님께서 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면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발 왜 나요? 원장님, 나발 왜 나와 지금? 손 잔뜩 묻었어? 예스, 베리 뚱뚱. 투컷도 똑같은 방법으로 큐티클 라인 그리면 되나요? 네. 원컷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투컷도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꽉꽉꽉 큐티클 부분에 베리베리 뚱뚱하게 만들어주시면 의미가 없죠. 저는 큐티클 부분은 제 이제 시술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티클 부분은 정말 얇게 하거든요. 요거 두께감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자라나온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게 테두리를 한번 둘렀잖아요. 더 이렇게 아트를 루드스킨 너무 꼴배기가 싫으네. 한번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오는 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두께감이 거의 없죠. 이렇게 시술을 해주셔야지 오래 갑니다. 큐티클 두꺼우면 리프팅 나는 거 아시죠? 큐티클 두꺼우면 여러분들 리프팅 나요. 큐티클 두꺼우면은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데 스티커 붙으면은 약간 판판한 바닥에 스티커가 붙으면은 이걸로 쳤을 때 이런 스티커가 얇게 있죠. 지금 되게 얇죠. 이거를 떼려면은 진짜 손톱도 띡띡 해가면서 막 무슨 장비도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긁어야지 겨우겨우 틈 찾아가지고 뜰 수가 있는데 우리 되게 두꺼운 스티커 있죠. 두꺼운 스티커 이런 거 붙였을 때는 그냥 끝에만 틱틱해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랑 거랑 똑같이 손톱도 큐티클 부분이 두꺼우면요 빨리빨리 떨어지고 얇으면 이렇게 되게 뜯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프팅이 좀 덜 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또 비유를 해드리면 좀 잘 이해하시던데 다들 이해하셨을라나 모르겠네. 야스, 그래서 리프팅이 빨리빨리 납니다. 베이스 바를 때도 방금 말해주신 방법으로 바르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안 하려고 했는데 베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조금 달라요.